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28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 40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1.38. 이러다가 정말 444 가겠어요. 자, 월봉은 이제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남았습니다. 3거래일 동안 윗꼬리가 얼마큼 달리느냐. 그게 사실 관건이죠. 예. 윗꼬리의 크기가 다음 달에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면 사실 뭐 윗꼬리가 저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 주봉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단선이 어디냐면 441, 잠깐만요. 네, 441.66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매수가 아래에 있는 거죠. 고가가 54. 그러니까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지금 지수가 있는 거고요. 월봉은 429가 상단선이니까 상단선 위에 지수가 있는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내려가야 되고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정말 골 때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어차피 3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월봉의 힘은 월봉의 힘대로 작용을 할 거고 주봉도 주봉 나름대로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주봉은 끌어올리고 월봉은 끌어내리고 3일 동안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해석이 불능하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얼마 있냐면 441.08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단선까지 올라가려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사실 매수의 기준선이 아니고 대부분 매도의 기준선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주봉의 구조도 전부 다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차트를 그려놓은 거죠. 결국에는 이제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는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어차피 월봉이 계속 막으려고 움직일 거고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건 주봉의 하단선이 또 막고 나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음, 이게 월봉 따라가면 하락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주봉을 따라간다 그러면 상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예. 거래량이 증가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요. 이번 주에 거래량이 폭발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뭐 거래량이 이미 폭증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잠깐만요. 현재 20%. 예. 어제도 122%가 나왔고 지난주에 거래량이 134.75%니까요. 예. 보통 주 대비해서 30%가 더 나왔다는 거는 하루가 더 많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에 이번 주에 거래량 증가한다 그러면 저는 이건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자리가 참 어렵다. 예, 끝까지 하락하지 않고 버텨보겠다라는 의지는 보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일봉은
여기 440.27 그 아래에서 금요일날 저가 사이 그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만약에 어제 저가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손절선이 주봉 저가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도 예, 폭을 넓히셔야 돼요. 예, 주봉 저가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감안하시고 매수 전략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라는 거는 주봉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월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봉을 따라가시려면 매수 전략 시에 예, 지난주 저가가 매수자의 손절선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 매수의 범위를 넓히셔야 된다는 것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선물로 가보면 올봉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주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거든요. 지금 하단선이 어디에 있냐면 440.96에 있어요. 오늘 고가가 440.60이니까 하단선도 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볼리저 밴드 20 상단선이 440.49인데 예, 그 자리가 지금 거래량이 매도예요, 매도.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으로 보면 그 위는 매수를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할 수 없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매수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엔 거래 불능인 거죠. 예, 이건 거래 불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도 할 수 없고 매도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도해야 될 자리보다 높은 곳에 매수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매수할 수 없죠. 매수가보다 낮은 곳에 매도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매도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황당한 차트입니다. 선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입 다물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일봉은 여기 439.5 정도 여기가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고요. 거기부터 금요일 저가까지. 그리고 이제 저가가 붕괴되면 예, 일봉 매수는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선이 지난주 저가까지 확대되잖아요. 예, 그러면 매수가 대비 손절가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대응하실 때 폭을 잘 계산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제일 속 편하죠. 자, 매도가 위에 있으니까 홀딩 여부 판단하시고요. 예, 홀딩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봉도 그렇죠. 네, 딱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저가 붕괴되면 손절이거든요. 그러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되게 폭이 꽤 넓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은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부터 매수할 수 있어요. 29,400원 정도. 그러니까 29,400원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의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고 만약에 저가가 붕괴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 저가가 손절선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폭이 넓어진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버스. 고버스는 뭐 계속 매수 영역 안에 있죠. 문제는 올라가질 않아요. 예, 주봉은 매도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황당한 거죠. 예, 주봉으로 보면 매도, 일봉으로 월봉으로 보면 매수.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매수해야 되고 주봉으로 보면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나 엇갈려 있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이 유효하죠. 근데 사실 저가가 깨진다고 해도 월봉은 계속 매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만 보면 이렇고요. 어쨌든 차트를 움직이는 건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인이 1233억 현물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245억 매도, 기관이 1054억 매도입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292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선물에 매수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이 선물을 매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의 흐름은 상승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반대로 개인이 현물을 왕창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선물을 왕창 매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에 힘을 준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에다가 힘을 준 돈의 흐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힘을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계속 눈치 보는 수밖에 없어요. 돈의 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도 안 느껴지지만 아래로도 아직 느껴지는 돈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은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일단 일봉 매수 전략만 딱 고려를 하시고요. 전봉 저가가 딱 붕괴되면 이제 매수가를 대폭 낮추셔야 돼요. 손절선이 지난주 저가니까 최대한 지난주 저가에 가깝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봉 매수 전략이 성공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일봉 매수 전략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주봉 매수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매수가에 대한 메리트는 큰 반면에 손절폭이 꽤 크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분할하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